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댓글들, 써주셔가지고, 진심으로 항상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달러를 기반한 스위프트 1.0의 축소와 스위프트 2.0의 대두에 관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스위프트 2.0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XRP하고 깊숙하게 관련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미국 퇴직연금하고 관련해가지고 거기 뭐 플랫폼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XRP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안 되니까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서 코인 시장도 반등이 있는데 뭐 이게 어, 중국 뭐 DCEP, CBDC 디지털 위에나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건지는 뭐 이렇게 딱히 딱 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위에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잠정적으로 이 추세가 4만 달러 위에만 머물러 준다면 아마 알트코인 방향성도 어느 정도 미온적이라도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현재 와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아마 큰 흐름의 방향성은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서포팅할 거다. 미국도 또 뒤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아직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현재 시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림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쟁은 사그러들 거라, 저는 여기서 이제 전쟁이 지금 시작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아마 이런 일들이 막 분쟁이 있을 텐데, 그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중국이 이제 대만에 관해서 뭐 어떻게 하려는, 뭐 홍콩 같이 어떻게 하려는 막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 뒤에 섰어요. 여기 로이터 연합통신에 나온 것 같이 제가 예전에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그 극적인 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 2022년이 아마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뉴스를 보시고 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은 예전서부터 많이 뒤로 물러났어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아마 변화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얘기를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요 뭐 확장 면에서 만약에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위프트는 전 세계를 이 페이먼트 시스템에서 모세혈관 같이 연결돼 있는 달러 체계의 근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를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중국도 배제시키겠다. 뭐 무역전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요걸 이제 제가 이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달러 지배력의 약화, 축소와 크립토 확장, 그리고 스위프트 2.0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위프트 1.0은 예전 거, 달러를 근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스위프트 2.0은 다른 아마 체계가 분명히 들어갈 거고, 여기에 연결돼 있는 거는 중국의 BSN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는 R3하고 같이 파트너십 관계로 있어요. 자, 그리고 R3는 XRP하고 파트너십 관계로 있어요. 자, 요 구도를 잘 보시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SBI가 뭐 기관 투자가가 XRP를 투자 안 한다? 라고 어저께 하신 분이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도 XRP에 투자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SBI 같은 경우는 XRP를 전략적으로 많은 양을 투자를 했어요. SBI의 사실은 모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냥 큰 흐름의 맥락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네오하고 온톨로지가 조금 약간의 반등이 있어요. 큐텀이나 뭐 중국계 코인들이 약간의 다른 알트코인보다 조금이라도 반등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단기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BSN이 움직이면서, 이게 네오하고 온톨이
뭐 한두 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코인 투자라는 게 그래요. 그냥 뭐 한두 달 보고 투자하면 아마 실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약간 긴 텀에서 롱텀에서 보셨을 때는 충분히 아마 만족을 가져가실 거예요. 모든 분들 다. 그리고 모스크바 2월 4일 로이터 연합통신에 러시아와 중국은 금요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나토의 확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모스크바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어떤 형태로든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지금 현재 밝혀 놓은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또 있었냐면 크렘린 궁은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측은 대통령이 달러 사용을 둘러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국가 통화 무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아직 침공 안 했어요.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기업들이 달러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뉴스를 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러시아 너네 좆됐다. 중국 너네 끝났다. 막 이렇게 말.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2014년도 여기 보면은 2014년도 지금서부터 이제 8년 전 정도 될 거예요. SPFS라고 이거를 러시아가 만들어내요. 자, 러시아가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개발한 스위프트 금융이체 시스템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이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분리하겠다고 위협한 후 2014년부터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협박을 했던 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게 그 홈페이지거든요. 뱅크 오브 러시아. 그래서 여기 보면 SPFS를 공식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다. 인프라를 계속 확장하고 깔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여기 보면 그 시스템에 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중간에 또 미르 카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 내에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위프트를 배제한 러시아 체인망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 인프라거든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중요한 게 SPFS하고 같이 연합돼서 멤버십으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국가들이 어디냐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이고 또한 이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인도 그리고 이란. 근데 중국하고 인도가 같이 연합해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가장 이제 중심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2022년 말, 2020년 말에는 여기 아르메니아, 벨라루시는 빼고 여기는 약소 국가니까 독일이 여기 껴있죠. 그리고 스위스가 여기 껴있죠. 스위스의 23개 외국 은행이 SPFS에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IMF가 됐건 어떤 국가들이 됐건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이미 아주 오래전서부터 기축통화의 어느 정도 축소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올해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IMF SDR 통화 바스켓 비율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 통화 비율이 조절돼요. 원래는 2021년에 조절이 원래 되거든요. 5년 텀으로 이게 조절이 되는데 그래서 통화 비율이 조절이 될 거고 그 이후에 미국 금리 인상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이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비율이 조절이 되면서 그래서 유로화의 비율이 늘어나고 위엔화 비율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미국이 설상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가 미치는 거는 미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는 결국 대중이라는 거죠. 그런 말대로 따졌을 때는 주식이 그러니까 계속 하락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과 하락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죠. 중요한 건 회복이 어느 시점이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실업률이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거든요. 이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어떤 그런 시그널인데 이번 달에 나온 실업률이 발표가 된 게 실업률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이 나온 거죠. 사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 이거는 지난달 거를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 1월 달 걸. 그래서 미온적으로나마 실업률이 상승을 했어요. 예. 경제가 썩 좋지 않다는 거죠. 구인은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어쨌건 뭐 이 시그널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반등을 했어요. 이것과 이제 같이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도 같이 커플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쨌건 그리고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미국 의원들이 디지털 위엔화에 대한 경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해서 경계되는 어떤 그 발언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미국은 중국한테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한 지금 여기서부터 한 2, 3년이 흘러가면 아마 인도한테 이러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뉴스들이 아마 많이 미디어에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인도가 커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과연 어디가 주도권을 잡고 움직일지 여러분들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어떤 그런 것부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산업 면에서 그래서 지금 뭐 NFT는 뭐 수용을 하고 블록체인은 수용을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뭐 오픈 안 하겠다라고 중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본인들이 지금 유통시키려고 하고 있는 CBDC 어떤 그 지갑에도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하고 사실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누가 알겠어요? 중국 정부에서 뭐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오픈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진짜 현실화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이제 몇 개의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노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위주로 움직이는 거래소인데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루노 거래소가 미국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보셨나요? FTX가 뭐 3월 말 4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일본에 진출한다. 그리고 DCG 루노 거래소가 미국에 진출한다. 아주 의미심장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활발한 측면에서 방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미국 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진출할까요? 이 거래소를 통해서 자 미국의 많은 자본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동남아로 넘어가고 R3를 통해서 또 다른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자본은 또 다른 국가들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호라이젠 랩스하고 호라이젠 글로벌 해가지고 뭐 여기 해가지고 뭐 라 비글리온 해가지고 이름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새롭게 이제 사무실을 확장해서 오픈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구인한다. 그래서 호라이젠 측에서 이런 트윗이 몇 개 오늘 새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더 확장해서 이전한 거고 사람들도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니까 G캐시가 됐건 호라이젠이 됐건 끝까지 버티세요. 급등을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코인이 시중에 유통되는 게 없기 때문에 특히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가격이 빠지면 노드가 허물어지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드를 건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게 다 맞물려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걸 또 말씀드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면 FED는 금리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해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 미국 인프라하고 관련돼 있는 직업들한테 여기 건설 노동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임금을 인상해 주는 거를 목표로 해서 명령을 내렸다. 임금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과연 뭘까요?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임금 인상이 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쓴다. 인플레는 올라간다. 인플레는 올라갔으니까 급여를 올려줘야 된다. 예,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FED에서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상을 특히나 0.5bp를 할 수도 없고 0.25를 만약에 3월 달에 진짜 실제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되게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반영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아마 위험 자산에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메커니즘적으로 또 연결돼 있는 현재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가고 금리 인상의 공포가 있으면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금리 인상 뭐 된다고 하더라도 미온적으로 되고 인플레이션을 더 두려워하셔야 될 거야 아마. 인플레이션을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더 두려워해야 되고 뭐 식료품 값이 올라가는 거에 관해서 더 많이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뭐 30년에 가스 딜에 관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는데 여기에 유로로 결제를 할 거다.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MF SDR 비율이 올해 7월 31일에 그게 끝나요. 그래서 이 비율이 결정될 거예요. 그 유로화로 결정된다. 30년에 계약을 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세요. 이것도 그렇고. 자,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거야 뭐 수치까지 얘기해서 제가 차트를 그려서 말하는 측면이 아니라 뉴스를 짜집어가지고 큰 흐름의 맥락을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XRP에 관한 맥락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올해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면서 전 세계 통화 시장에서 축소될 확률이 높은데 그 공백을 다른 통화들이 메꾸고 크립토커런시가 그 자리를 뭐 중국의 위에나 CBDC가 서서히 메꾸고 BSN망이 메꾸고 R3가 연계된 XRP 공급망이 조금 더 그 빈 공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정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버티시는 게 되게 지루하고 아마 힘드시겠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들 모두 다 아마 크게 웃으실 수 있는 날이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아마 기쁨을 느끼시겠지만 진짜 몇 년 후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어느 정도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익절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5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부터 조금 올라가면 익절한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후회를 많이 했을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만 몇천 원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배 났을 때 수익이 3배 났을 때 판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확실한 코인들 그리고 배후에 큰 금융 세력이 자리 잡은 코인들은 지금 당장에 뭐 몇 프로 까졌다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코인 투자에서 큰 수익은 못 가져가요.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이 시장을 그냥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하고 있는 생업에 충실하면서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려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